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택하는 최종 수단.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에 위치한 어느 악기 회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고에서 찾았는데요.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노동자들은 사측과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생을 몸담은 직장을 적으로 돌리게 된 노동자들. 이에 대한 사연을 인사이드가 취재했습니다. 훌륭한 연주이건 아니건 간에 어차피 자기 거니까 그 소리를 내는 게 자기가 연주해서 내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그 짜릿한 희열감들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주하는 그 시간이나 그 공간만큼은 뭐랄까 희망차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받는 그런 기분이죠. 결혼 상대 고르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소리, 그다음에 첫 번째가 소리겠고 두 번째가 그 경고성. 제 사연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오연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콜트 그 소리를 듣고서는 가서 오연. 처음에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느낌은 뭐 외부 악기하고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너무 네크고 너무 반듯하고 이렇게 좀 정성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서 아직도 오래 집에서 좀 연습하고 쓰고도 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10년 이상 친 프로뮤지션들 중에서 콜트 악기 안 써본 사람은 없어요. 콜트 기타가 발전하면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관한 그런 것들의 어떤 선입견? 편견?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뮤지션에겐 단순한 악기 그 이상인 기타. 그리고 이 기타를 통해 뮤지션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해주던 악기 회사. 그런데 지금 그 유토피아가 악기를 만들던 노동자들의 눈물로 채워지고 있다. 지금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제13회 인권영화제. 나들이 객이 대부분 자리를 메운 이곳에서는 문화인과 노동자들이 마련한 독립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얼굴, 굳은 표정의 그들은 콜트 악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다. 현재까지 같이 이제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그 영상들을 담아서 지금 뭐 인권 영화제에 상영을 한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던 콜트 악기 노동자들. 그러나 이들은 회사의 정리해고로 갈 곳을 잃고 말았다. 할 수가 없다.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많은 문화인들이 힘을 합쳐 제작해준 인권 영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영화를 보며 해고된 노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감회가 살았고 눈물이 나요.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일했던 게 그리고 내가 만든 기타가 이렇게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요. 기타를 만들며 느꼈던 자부심.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타를 만들 수 없게 됐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천 부평에 위치한 기타 생산 회사 콜트 악기. 이곳의 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 4월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다. 경영상의 위기가 사측의 정리해고 이유였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했지만 회사의 구조조정 의지는 강경했다. 오다가 감소가 됐습니다. 오다가 감소되면서 또 채산성도 각기 악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가 누적이 돼서 이것은 결국 부평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경영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사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해고를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서울 본사를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고
동원된 경찰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생명을 걸고 철탑에 올라가야 할 만큼 절박했던 복직투쟁.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 정리해고가 실시된 지 어느덧 2년. 하지만 콜트 악기 해고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2007년 4월에 머물러 있다. 해고 당시 설치된 농성천막은 이제 해고자들의 집이 되었다. 전박 사고라서 우리는 뭐 작년 2007년 4월 11일자로 우리는 했죠. 단지 2006년도 한 해 적자 단지 뭐 조금 봤다고 해서 그걸로 일방적으로 사실은 뭐 정리 해고를 한 폭이죠 뭐. 정리해고를 당한 이유가 단 1년의 적자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그들. 또한 구조조정 통보 방식 역시 해고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뭐 조합하고 참 뭐 이 뭐든지 협의를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그것도 걸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지들 나름대로 그죠 뭐.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뭐 믿어지지를 않고 왜 잘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잘렸어요. 1973년 유아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악기 제조업을 시작한 콜트 악기는 82년 10월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며 기타 생산을 이어왔다. 이후 90년대부터는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해외 지사를 설립하며 세계적인 악기 생산업체로 발돋움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기에 이른 콜트 기타. 이와 함께 창립주 박영호 사장은 1,200억 원대의 재산을 일궈냈다. 해외 유수의 기타 브랜드의 제품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콜트는 한국 기타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콜트 악기가 생기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무조건 아무 거금을 들여서라도 브랜드 있는 외제 악기를 사야지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콜트 악기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명품 기타로 인정받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과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콜트 악기. 때문에 해고자들은 사측의 갑작스런 정리해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니 어려운 회사가 05년도에 총 매출액을 보니까는 1,306억이고 06년도에는 1,107억이고 07년도에는 1,304억이다. 그런 회사가 매출액이 그런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회사는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인천 공장은 매년 200억 원 전후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리해고 직전 해인 2006년 처음으로 8억 5천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매년 10만 대 이상이던 매출 수량 역시 200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작년도 적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그 영업 손익 또 단기 순이익 계속 감소되어 왔던 부분이죠. 향후에 그 오다 어떤 수준이 회복이 된다는 거는 그건 저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었고 그런 판단하에 그 경영의 어떤 그 악화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문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해고자들은 또 다른 근거를 대며 반박했다. 회사는 순환 휴직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 회사 어렵다고. 그때도 순환 휴직을 했는데 참 웃기는 게 그 순환 휴직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나와서 또 특근을 시키고 그랬어요. 2007년도 정리해고 후에 연근이 300%씩 늘었어요. 이상한 거죠. 사람 잘라놓고 연근하고
이에 대해 사측은 정리해고 분쟁 시 밀린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은 어땠을까? 정리해고가 단행되기 직전 해인 2006년, 콜트악기는 신용 능력이 우량하고 현금 창출 능력에 뛰어난 우수기업으로 평가됐다. 재무구조 역시 차입금이 없고 이익 잉여금이 쌓여있는 안전한 상태. 이 같은 근거로 해고자들은 2007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그 결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사측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몇 달 뒤인 지난해 8월 경영상의 이유라며 인천 공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행정소송 1심에서 사측은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행정법원의 결과를 뒤집으며 다시 한번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이익이라는 이유로 그 기업을 폐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이게 경영상의 필요성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부당해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지난 9일 정기회의가 있는 날 다시 모인 해고자들. 그러나 이들의 표정은 어쩐지 밝지 않았다. 사측이 민사부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갈 생각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해고자들. 그러나 이 가운데 유난히 굳은 의지를 다지는 사람이 있었다. 잘린 손가락과 화상 흉터를 가진 남자. 바로 2007년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분신을 기도했던 이동호 씨다. 회사에서는 니들 얼마든지 싸워봐라. 우리 상대로 싸워봐라.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더라도 니네들이 깊이 이길 테니까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이 싸움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분신 후 팔을 절단해야 할지 모를 고비까지 겪었던 이동호 씨.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다. 이런 회사 같으면 진짜 평생 남은 직장생활 정년 퇴직까지 다녀도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남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었어요. 기타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회사를 지켜온 사람은 이동호 씨뿐만이 아니다. 콜트 악기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호흡기 손상으로 산재 환자가 된 황경수 씨.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그가 최종 승인받은 병명은 모세 기관지염. 오랜 시간 도료 작업을 하며 페인트에 노출된 탓이었다. 운집 냄새 여러 가지 그거 보면은 우리 그 도료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악성 그 물질들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도 그 성분 분석표를 내가 병원의 의사인데 전문의인데 보여줬더니 놀래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도장하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기타를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황경수 씨. 그러나 병을 얻은 후 사측이 보인 태도에 그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진짜 도장 그러면은 콜트에서 눈 감고 치료도 그 사람 분량 안 난다고. 몸이 아프니까 그런지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 그런지 그렇게 사경을 헤매도 않았어요. 이제 남은 평생을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황경수 씨. 그에게 콜트 악기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 돈이 다 어디야. 근로자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들인 거고 과거에도 그만큼 벌었고 해외 공장도 그만큼 설립해. 박 사장도 또 마음은 나는 편치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인생을 진짜 대학까지 나오고 지성인이 인생을 진짜 그렇게 사셔야 되나.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중견기업에 올라선 콜트 악기. 그들은 해고자들을 위해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을까? 저희가 피도 눈물도 없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는 언제든지 갖고 있고 또 내부 방침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30%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사측.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듯하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꼭 그 돈으로 해결을 하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 처음부터 요구해 왔지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취재 과정에서 만난 어느 뮤지션은 외국에서 만든 콜트 기타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문은 뮤지션들 사이에서 금세 퍼져 제품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장을 폐쇄한 콜트 악기. 이 뮤지션의 말대로라면 회사는 적은 이익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던진 부메랑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고통 전가보다는 고통 분담의 노력의 필요성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